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반떼 시세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아님께서 아반떼도 한번 시세 안내해달라 해주셔갖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지역은 인천,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수원 이쪽에 있는 매물들이 많아요. 용인권까지 해서 매물들을 엄청나게 볼 수가 있고, 전산 제휴가 되어 있는 매물들이 대부분 이쪽 지역에 있고, 전국적으로도 단지 규모, 딜러의 수, 매물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랭카로 보면은 너무 지방에 뭐 대전, 대구, 부산 이쪽 라인권으로 해갖고 매물들이 또 그쪽에도 더러 많은데, 그쪽 갔다가 아니면 끝나버리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룰로 성능장의 특징, 그리고 딜러들의 특징, 그리고 얼만큼 빠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원, 그리고 김포, 부천, 인천, 안산 이쪽 건에서는 어느 정도 빠지는지, 그리고 성능장의 특징이 어떤지 얼추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매물이 많기 때문에. 아반떼 재원을 한번 볼 텐데, AD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AD와 아반떼 CN7, 그리고 또 중간에 껴있는 더뉴 아반떼 AD, 이렇게 또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아반떼는 K3보다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크루즈보다 인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수리비가 대수가 많은 부분이 있어갖고 중고 부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좀 싼 특징이 있어요. 크루즈에 비해서는. 그런데 K3를 보려고 해도 매물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비인기로 좀 빠지는 부분, 아반떼 AD를 예를 들어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이거 왜 샀지? 저거 안 탔었는데? 갑자기 차를 샀는데 K3나 크루즈를 끌고 왔어? 왜 산 거야? 이런 의문점을 안 생기고 그냥 아반떼 AD 끌고 가면, CN7 끌고 가면 차 샀네? 이런 의문 부호가 좀 덜한 차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합니다. 왜 사는지, 이 차를 왜 봐야 되는지 이런 점을 보게 되면은, 대신에 인기가 있는 만큼 가격이 좀 있죠. 그런데 가격이 좀 더 있는 만큼 떨어지는 속도가 더뎌요. 이게 팔려고 하면 키로수 많은 차 기준으로 보면은 수출을 또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중고차로 봤을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잘 안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수리비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남한테 보여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덜 할 수 있다. 저해 요소가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4기통이고 자연흡기고 1600cc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591cc인데 반올림해서 0.6, 1591cc, 1600cc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솔린이고, 예를 들어서 2.5 그랜저가 마력수가 192마력인가? 5마력인가 그래요. 근데 요거는 132마력에 토크가 16.4kgm인데 차가 가벼워요. 공차 중량이 1.5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밟는 대로 느낌이 좀 날 수가 있고, 리터당 연비가 13km대, 리터당 13km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1, 12 정도 나올 확률이 높다. 밟고 다니면은 점점 더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막히는 구간이 많고 신호가 많은 구간 위주로 탄다라고 하면은 13, 14, 15 고속도로 연비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복합 연비, 도심 주행을 했을 때는 11, 12 나오지 않을까 싶고, 길이가 1m 80, 1m 90 이 정도가 대형차 그리고 중형차의 길이라고 봤을 때 요거 조금 짧습니다. 4m 57cm인데 반올림하면 4.6m예요. 그런데 2, 30cm 정도 차이 난다라고 봐야 되죠. 한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봤을 때, 실내 공간은 확실히 중형차, 대형차로 갈수록 조금 더 무릎 공간에, 뒷좌석에 무릎 공간에 영향이 있는데, 그냥 주로 혼자 타거나 둘이 탄다 하면은 뒤로 끝까지 당겨갖고 탔을 때 뒤에 누가 안 타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있어도, 패밀리카로서 운행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가끔 제 와이프가 예전에 i30를 탄 적이 있었었는데, 가끔 탈 때는 3명이서 탈 때도 문제는 없었는데, 장기적으로 한 대를 운영한다라고 봤을 때는 좀 좁은 느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용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수동도 있긴 한데 거의 없고, 자동 6단 미션에 앞바퀴만 굴러가는 방식의 전륜, 4륜은 없어. 그리고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 엑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뭐 SM6만큼 승차감이 안 좋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적당한 부분이 있긴 하고 그렇습니다. 세팅이 문제지 SM6는 좀 힘들다 타는데, 그럴 때가 많고, 공차 중량이 1.2톤 이러기 때문에 1.2톤에서 반올림하면 1.3톤 사이 정도 되는데, 그래도 뭐 타는 데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연비가 좋다라는 점 알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유가 있어요. 경유는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가 리터당 거의 20도 나와요. 고속도로 연비가 장거리 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이게 떨림, 요게 중형차에 비해서는 좀 더 있고, 엔진 소음도 약간 잡는 그런 안쪽까지, 실내 안쪽까지 들어오는 차음재가 중형, 대형 요즘에 나오는 거는 좀 괜찮거든요. 그런데 요 아반떼류는 좀 더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떨리는 맛이 중형차, 대형차에 비해서 좀 더 그렇고, 경유차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으신 이유가, 연비는 좋은 거는 아시는 부분이 또 별로 없기도 하고 한데, 내용이
환경 부분, 수도권 다니는데 문제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못 타고 다니게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 굉장히 좋다고 봐요. 만약에 그랜저 IG 디젤을 제가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시세도 남들이 잘 안 보니까 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좋은 차가 디젤이 대형 승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탈 마음이 있어요. G80이라든가 그랜저 IG 디젤 같은 경우에 그랜저 IG 타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고 나면은 굉장히 뭐 관리해줘야 될 게 흡기 클리닝 뭐 10만원짜리 뭐 EGR 교체 DPF 클리닝 45만원짜리 차를 한 10만에 한 번 정도 45만원 들어가거나 터보는 처음에부터 차량 폐차할 때까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쭉 타면 될 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디젤을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디젤 본다는 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디젤의 매력은 딜러들만 알고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신다라는 점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마력수로 따지면은 휘발유는 132마력이고 디젤도 136마력, 경유, 토크는 30.6이고 이게 거의 2배란 말이죠. 치고 나가는 힘이 좋아요. 그래서 매력을 아시는 분들은 참 좋을 텐데 하다 보면 이게 진동 그런 거 조용한 거가 그리워서 휘발유로 넘어가시던가 하이브리드로 넘어가시던가 하시는 20대에서 이제 30대 넘어가서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은데 시세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요게 아반떼 AD 디젤이 별로다 하면은 더뉴 아반떼 그냥 더뉴 아반떼 디젤 이런 것도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K3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혼자 타고 다니기 출퇴근 장거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도 보시게 되시면은 가격이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직 시운전이나 매매단지에 가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라는 거 렌트카를 빌리려고 해도 디젤은 없으니까 그런 점이 뭐 아쉬우실 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력적이긴 합니다. 진동 떨림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감당 수준에 거의 혼자나 둘만 탄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연비는 진짜 끝내준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터보도 있긴 한데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좀 주력으로 이런 쪽을 보는 것보다는 대중적인 쪽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금액 조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본값에 빵원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 7, 800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반떼 MD는 3, 4, 500 아반떼 MD 다음 게 더뉴 아반떼인데 더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한 6, 7, 8, 9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00도 가능은 한데 그렇게 볼 바에는 아반떼 AD 7, 800에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7, 8, 900 그 다음에 밸류 플러스의 키로수 적당하고 무사고 깨끗한 거 모던 프리미엄 밸류 플러스 적당한 거를 보시게 되시면은 아직도 1000초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합니다. 키로수 맞추고 뭐하고 색깔 맞추고 하다 보면은 1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고 등급이 낮아도 상관없고 그냥 열선 정도만 있고 핸들 열선 필요 없고 휠 디자인 필요 없고 그냥 아반떼 AD 등급 낮은 것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한 8, 900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유튜브 보니까 700선에도 괜찮은 거 나오던데 그거는 싼 거를 올리게 되면은요 전화가 많이 오고 좀 더 가격이 있는 매물을 올리게 되면은 전화가 덜 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괜찮은 매물은 800도 고사하고 900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 AD 아직도 1000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건강한 매물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더뉴 아반떼 AD는 한 1200, 1300 이 정도에 진짜 좀 과하게 좋은 건 아직도 1400인데 1100, 1200, 1300, 1400 이 정도의 더뉴 아반떼 AD 삼각대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아반떼 CN7 같은 경우에 1400 물론 1200, 1300도 있긴 있어요. 근데 등급이 워낙에 낮고 심지어는 깡통휠이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아반떼 CN7 인스퍼레이션 이런 거 말고 그냥 등급 낮은 거 디지털 계기판 말고 그냥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1400, 6, 700에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깡통 보실 거 아닌 이상이야. 깡통은 1200, 1300, 1100도 있고 막 그래요. 아반떼 CN7 좀 괜찮은 거는 1900, 2000, 2100 이 정도까지도 적당한 거 좋은 거 인스퍼레이션으로 디지털 계기판에 이모저모 괜찮은 걸로 봤을 때는 2100대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반떼 HD는 이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반떼 MD부터는 봐야 되는데 아반떼 MD가 GDI 엔진의 이슈가 굉음나고 엔진 보호링 해야 되고 그런 차가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GDI 특히나 아반떼 MD, 더뉴 아반떼 같은 경우 더뉴 아반떼 MD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 그 두 가지는 엔진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증상이 너무 뚜렷합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진 차고 미션에도 문제가 별로 없을 때가 많은데 엔진에서는 굉음이 나는지 소리 들어보면 충분히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그리고 차가 떨리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보시면은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아반떼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은 AD를 볼 건데 MD 더뉴 아반떼 보실 분도 물론 많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족도 10년 그 아반떼 MD가 2010, 11, 12, 13이에요. 그리고 더뉴 아반떼가 13, 14, 15 그리고 16부터는 아반떼 AD인데 아반떼 MD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한 15년 가까이 출시된 지 15년이 된 차인데 지금 얼마나 A급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싼 겁니다. 근데 막상 적당한 매물
결과물이 있다 하면은 세컨카라든가 탈 의향이 있어요. 왜냐면 싼 맛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 봐야 엔진만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은 한데 수리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수리비를 한번 쓰게 되면은 물론 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전 차주의 관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느낌상으로는 3,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공업사에 조그만 거 하나씩 로우암이라든가 활대링크라든가 아니면은 엔진 오일은 물론이고 뭐 하나씩 고장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쯤은 나지 않을까? 버티다 보면 1년인데 1년 갈 바에 6개월에 한 번 가야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타다가 공업사 가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짜증나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은 차 타고 네임밸류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여하튼 그런 점을 좀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반떼 AD는 700부터 볼 거예요. 700 금액은 700에서 1000까지 볼 겁니다. 등급은 밸류, 스마트. 그 밸류 플러스는 핸들 열선이 없고요. 스마트는 핸들 열선이 있는데 휠 디자인이 좀 아쉬워요. 축구방 감지 센서도 없고 뭐 추가는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포기를 뭔가 디자인으로 승부. 그 다음에 축구방 감지 센서가 밸류 플러스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밸류 플러스는 축구방 감지 센서, 그 다음에 투톤 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스마트는 휠 디자인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축구방 감지 센서도 없어요. 스마트 같은 경우 핸들 열선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옵션이고 모던은 뭣도 좀 내면서 옵션도 통풍이 들어갈 확률이 있고 뒤에 세모 이런 식으로 해갖고 브레이크 등이 또 이쁠 수가 있습니다. 모던은 아닌데 모던 스페셜 프리미엄 이게 뒤에 면발광으로 좀 이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700에서 1000 사이로는 모던이나 모던 스페셜 프리미엄은 안 돼요. 거의 스마트나 스마트 스페셜이 확률이 높고 스마트나 스마트 스페셜보다 밸류 플러스가 등급상 우위가 낮은데 불구하고 거의 동률이에요. 밸류 플러스랑. 밸류 플러스는 축구방 감지 센서랑 휠 디자인에만 집중되어 있는 옵션이 등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밸류 플러스는 이 안에 있어도 키로수가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페셜이 이 가격 안에 적당할 확률이 높아요. 약간 밸류 플러스가 인기가 좀 더 많다라는 점이고 키로수는 이제 10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휘발유 오토 찍고요. 연식을 예를 들어서 16, 17, 18에 나온 차인데 거의 16, 17일 확률이 높은데 18년형을 볼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 대수가 엄청나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긴 건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키로수에 따라서 시세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연식 높은 거를 무조건 고집하기보다는 연식은 다 내버려두고 키로수로만 가는 거. 무사고의 사진 생긴 거 똑같고 기능 똑같아요. 뭐 개선된 게 엄청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28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키로수를 지키고 금액도 지킨다. 이 두 가지만 조건을 넣은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대수가 28대밖에 서울 제한 수도권 전체 대수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거예요. 50대도 안 되는 대수 속에서 본다라는 게 비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 전체가 다 그럴까?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요거 보세요. 약간 비인기로 빠지는 디자인 아닙니까? 넘버도 밑으로 내리고 그릴도 바꿨단 말이죠. 뒤에 에어댐식으로 저것도 넣었어요. 난 이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 싶고 이런데도 뭐 테이핑 이렇게 또 해놨고 그렇습니다. 뭐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었던 것 같은 뭐 이렇게 또 해놨어요. 수작업을 또 해놨습니다. 여기도 원래 이 색깔이 아닌데 해놨고 축구방 감지 센서는 있어요. 밸류 플러스니까 사이드 미러에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차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노란색 사이드 미러에서 불 들어오는 거 조그맣게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따로 달아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스마일 등처럼 이렇게 LED 이렇게 또 해놨어요. 어두운 데서 짐 빼기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또 뭐 건드린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배기 튜닝을 또 했으니까 소리가 또 왕왕 되지 않을까? 라는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길게 얘기 안 하고 이런 차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얌전한 차를 보고 싶다라는 건데 700에서 900이라 함은 7, 800선은 어떨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차량 금액들이 900선입니다. 이건 금액 순서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들어온 날짜 순으로 보는 거거든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도 다 900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900선이 일반적이구나 라는 점 밑에도 없단 말이죠. 왜냐면은 스타일 깡통은 빼고서 10만 킬로 미만을 보게 되니까 다 900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900선을 봐야 될 확률이 높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휠 디자인 보시면 이게 밸류 플러스 순정 휠이거든요. 휠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안쪽은 어두운 색 그 다음에 바깥쪽은 그냥 알루미늄 느낌의 이런 휠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쁜데 스마트를 만약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휠만 볼게요. 휠 디자인이 요래요. 여기 끄트머리 그 가장자리가 약간 볼록 튀어나오고 여기 안쪽은 그냥 모양으로 멋을 낸 그런 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치가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압도적으로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요게 핸들 열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반떼 AD에 핸들 안쪽에 모든 차량이 크루즈 컨트롤이 숨어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 바꾸면은 오른쪽이 막혀 있는데 이거 크루즈 컨트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핸들 바꾸는데 45만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열선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통풍이 밸류 플러스는 원래 없는데 통풍 작업도 해놓고 핸들 열선 작업도 했을 거예요. 근데 버튼만 이렇게 해놓고서 없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플라스틱이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서 좀 잘 긁힙니다. 스크래치가 잘 일어나는 마감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타이어 트레드 가장자리 보면은 좀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막상 깊어 보여도 손을 넣어보면은 한 3, 4, 5mm, 5mm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 한 4mm 전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능 기록부만 괜찮다라고 한다면 여기랑 여기인데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은 사진을 찍는데 이 밑에가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앞에가 좀 긁힌 건가 모르겠어요. 실제로 가서 봐야 되겠고 오른쪽 일단 당장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성능부로 보면은 좀 마음이 썩 안 가요. 여기 뒤에도 사고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 안 가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모양은 괜찮잖아요. 이거 누가 하냐고요. 이거 앞쪽이 아닌 이상이야. 앞쪽에 엔진 닫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 볼트도 까지면은 이 사진에서 바로 깜장색으로 보이는데 까진 게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앞쪽에 이제 본넷은 모르겠어요. 가서 직접 봐야 되겠고 일단은 후보 리스트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건 10만도 안 되고 959만원 이 금액으로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내고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안 되는 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깎이는 정도는 2, 3, 4, 5, 6, 7, 80이에요. 딜러마다 지역마다 상사마다 빠지는 문화들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명한 업체를 가실수록 빼줄 확률보다는 덜 빼줄 확률이 높은 게 직원을 만나실 확률이 높거든요. 유튜브에 나왔던 그 사람 말고 직원을 만나실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둘이 나눠 먹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덜 빼질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뒤에 노란색 번호판 등을 흰색으로 바꿔주면은 좀 더 요즘 차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여기 마감재는 바꿀 수야 있어요. 약간 이제 공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리고 또 썬팅이 갈색으로 변색이 돼 있습니다. 여기 앞쪽 썬팅과 썬팅 안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돼 있어요. 이 썬팅이 안 돼 있으면은 아예 그냥 투명하게 안에가 훤하게 보입니다. 근데 문 열린 사진을 보니까 이게 변색이 돼 있는 거예요. 썬팅만 해줘도 앞으로 5년 이상 탈 거라고 한다면은 살 때 하십시오.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 괜히 돈 아깝다고 진지하게 할 거리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미루지 마시고 살 때 하시는 게 좀 더 싸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2, 3, 4, 50입니다. 2, 3, 4, 50. 그 정도 썬팅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게다가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싸제 내비게이션보다는 정품 내비게이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보시면 여긴 좁아요. 여기는 높아요. 이런 점이 가끔 타다 보면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제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과 연동이 안 될 때도 많고 그리고 또 누를 때 뭐 손이 더 가는 터치를 해갖고 블루투스를 끄집어내서 그런 점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정품 내비게이션은 이 물리적인 버튼 이용해갖고 하면은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 업데이트할 때 집에서 싸제 내비게이션은 뒤에 시리얼 넘버 바코드를 알아야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오고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런 점이 귀찮은데 정품 내비게이션은 그냥 SD카를 뽑던가 아니면 USB를 통해서 업데이트하던가 그런 점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제 내비게이션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으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정품 내비게이션이 내열성 내구도 그러니까 열에 대한 내구도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판매할 때 폐차할 때까지 정품 내비게이션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요거는 보통 은색이라고 부르는데 밑에 회색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색은 좀 비인기로 빠지는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금액과 키로수가 적당하고 성능까지 어우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흰색 보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기서 흰색만 보게 되면 28대 중에 15대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 900만원 선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거니까 스마트로 보게 되면은 핸들 열선이 있기 때문에 손이 차신 남자분 여자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키로수를 쭉 봤을 때 무사고에 46,000에 930이다. 금액이 괜찮아 보여요. 핸들 열선이 있다. 여성이 전에 운전했던 차다 라고 이게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 오히려 여성이 운전했던 차라고 한다면 불안한 느낌이 괜히 들지 않나? 관리를 전혀 안 했을 확률 46,500km 동안 엔진 오일을 한 번도 안 갈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선입견적으로 말이죠. 열선 이게 일반적이에요. 열선이고 핸들 열선 있고 뒷자리 열선은 없습니다. 하이패스 롤밀러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는데 있어요. 그리고 와 요즘에 이런 블랙박스 쓰는 사람이 있나 싶은데 일단 써보고 한두 달 써보고 뭐 별로면은 바꾸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뒷자리는 아예 뭐 안 썼던 새 차 느낌 그대로인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매트도 안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깔끔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선입견적인 부분이지 실제로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26년 11월 28일까지 종합검사 날짜 남아있고 튜닝 없고 렌트 이력은 있는데 장기 렌트로 탔었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렌트였으면 키로수가 이렇진 않겠죠. 뒤쪽에 한번 때려 받았네요. 근데 여기는 뒤쪽이기 때문에 안쪽 7번 트렁크 안쪽까지 밀린 건 아니란 말이죠. 가서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성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쪽까지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의심이고 일단은 성능상으로는 10월 15일 이게 들어온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8월 달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안 나갔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비쌌었거나 아니면은 차가 별로거나. 근데 저는 차가 별로였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훨씬 많이 두는 편입니다. 한 8대2 정도? 옵션 정보라는 여기 위에 클린카즈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몇 개만 체크하고 많은 경우 아니면 다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옵션은 보지 마시고 사진으로 옵션을 체크하면 됩니다. 측후방 감지 센서가 없구나. 휠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저는 이걸 또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이걸 봅니다. 열선 있고 핸들 열선이 있구나. 그리고 다른 부분은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 그 다음에 정품 내비게이션이 뭐 요정도. 그 다음에 요런 사진 보면은 전동 시트가 없구나. 전동 시트가 있으려면은 모던 스페셜 이 정도는 가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고 결론이 거의 일단은 나왔어요. 900선에 보실 확률이 높겠구나. 그리고 모던 안 되고 그냥 보통 밸류 플러스나 스마트인데 밸류 플러스 둘 중에 하나. 이거는 밑에 안개등 보시면은 그리고 밑에 범퍼도 이상하게 또 되어 있으니까 얌전한 거를 찾게 되면은 요 정도 느낌. 이 위에 밸류 플러스가 또 없으니까 요거를 보게 되면 99,000. 약간만 타면 10만인데 시트가 요렇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빼는 편이에요. 깔끔한 거. 앞으로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밑에 밸류 플러스가 또 있긴 합니다. 940. 이거 왜 싸지?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990짜리인데 이거 940이잖아요. 그냥 이 금액 그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50만원 차이죠. 그러면은 이걸 사는 거예요.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앞에도 여기 사용감이 많이 없고 9만인데 사용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핸들 열선은 이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현대에 근무했던 직원분이 얘기를 했었나 그래갖고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해본 적도 없고 한데 핸들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요거 버튼만 이렇게 해갖고 뭐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핸들 열선이 또 없기 때문에 밸류 플러스 핸들 열선이 없으니까 이게 재질도 달라요. 만졌을 때 겨울에 만지면은 더 차갑습니다. 가죽 재질이면은 덜 차갑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축구방 감지 센서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금액에 사갖고 그 핸들을 바꾸고 핸들 열선을 넣고 크루즈 컨트롤을 살리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엄청 깨끗하니까 키만 2개였으면 좋겠다. 키를 하나 주는 경우도 있고 2개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요즘에는 2개의 비중이 과거보다는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렌트 이력 근데 앞에 3박자라는 부분이 또 있고 야 운전을 전 차주분이 엄청 못했나 보다. 웬만하면은 저런 성능이 잘 안 나오는데 8월 11일날 이런 거는 제 기준에는 좀 개인적으로 맞지 않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스마트가 더 많거든요. 이 금액이라고 한다면 스마트를 보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 예를 들어서 등급을 좀 올려서 모던이나 모던 스페셜을 보잖아요. 1000 안쪽에는 없고 10만 킬로 안짝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있긴 있는데 금액대는 1300 그리고 1000만원대도 있긴 하네요. 그러면 요건 뭐냐 휠이 또 달라요. 이게 휠 종류가 3가지로 알고 있는데 와 타이어 엄청 좋네. 휠 스크래치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약간 휠 색깔도 좀 더 어두운 색이긴 해요.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 가장자리가 튀어나와 있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알루미늄만으로도 이루어진 휠이긴 한데 가장자리가 톡 튀어나오면은 약간 없어 보이는 느낌이 좀 없잖아 드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핸들 보면은 핸들 열선 통풍은 없어요. 모던 스페셜 이상부터 통풍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5만 킬로 요런 1050인데 성능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검사 날짜 많이 엄청나게 지나 있는데 뭐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렌트 이력 있어도 이것 때문에 차량을 안 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렌트 이력 있어도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렌트 이력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리콜 대상에 이행이나 미행 찍혀 있어도 미행이면 받으면 되는 거고 이행이면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봐도 됩니다. 근데 좀 알록달록하다라는 점이 또 있어서 근데 무조건 차가 안 좋다 또 이것도 조서 또 뭐 이것도 있으니까 무사고에 깨끗한 거를 보려고 하면 1300선을 봐야 될 가능성이 높고 와 이거는 2만 킬로네. 모던 스페셜이네. 라이트 켜져 있어요. 뒤에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면발광으로. 일반은 그냥 전구 타입이고 휠도 밸류 플러스랑 똑같은 휠이에요. 투톤 휠 정품 내비게이션. 통풍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건 통풍이 추가가 안 됐습니다. 축구방도 추가가 안 됐어요. 좀 아쉽다. 전동 시트 없습니다. 아하. 요게 아쉽다. 프리미엄에 들어가는구나. 프리미엄은 확실히 여기 있잖아요. 면발광에다가 그리고 휠도 요거고 그다음에 통풍이 있어요. 무조건 있다. 뒷자리 열선도 있고 축구방 감지 센서 있고 차선 이탈은 없습니다. 통풍이 있어요. 통풍. 그다음에 전방 감지 센서에 핸들 열선 이게 있는 겁니다. 문 열린 사진 보면 전동 시트가 있어요. 허리 나오고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키로수 58,534km. 이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웃기게도 더뉴 아반떼 AD가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31대씩이나 있는 겁니다. 이 가격대 보면은 1200, 1300, 1400, 1500 선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가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초이스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긴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230이에요. 이것도 아반떼 AD는 AD인데 더뉴 아반떼 AD 풀체인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된 겁니다. 휠 디자인이 이렇게 좀 다르고 소개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밸류 플러스 느낌이다. 축구방이 있으니까 스마트 초이스 이건 뭐 1370. 스마트 초이스는 밸류 플러스랑 좀 비슷하다. 축구방 감지 센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디자인이 요렇다. 앞에 디자인은 요렇고 측측 이렇습니다. 좀 많이 좋은 등급 프리미엄으로 가게 되면 1350 요런 것도 있다. 오, 윈터 타이어. 연비면에서 조금 손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동 시트가 있을 텐데 사진을 이렇게 찍었네. 통풍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반떼 AD 그 다음에 더뉴 아반떼 AD 해갖고 시세가 어떤지 오늘 한번 살펴보셨는데 시세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하게 느껴지셨으면 좋겠고 시세를 볼 줄 모르시는 분 그리고 너무 7, 800 쪽으로 유튜브에 나왔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적당한 차 보시려면요 그냥 옵션 너무 많이 필요 없고 하시는 분들은 한 900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반떼 AD가 아직도 진짜 조금 이제 상당히 깨끗한 거는 1200 사이 이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중첩되는 더뉴 아반떼 AD가 있는데요. 이런 점도 키로수들이 좀 짧거든요. 밸류 플러스 느낌으로 봤을 때 핸들 열선을 넣으려고 하면은 한 45만원 추가하면은 바꿀 수가 있다. 애프터 마켓으로 해갖고 작업하는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시세에 대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차는 비싸고 중고차는 싸지 새 차는 말 그대로 새 차고 중고차는 말 그대로 누가 샀다가 판매한 차 상품화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100점은 아니라는 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싸면 쌀수록 손보고 탈 만한 수리비가 들어갈 만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 보증에만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렇다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기는 한데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보다는 조금은 나온다는 거 알고 접근해야 해